유승민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총리를 건드릴 때 본인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러는 거라고 전망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저희 정치보감의 전망대로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은 단순히 한 대학의 채용 잡음이 커졌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공정이라는 단어를 정치권이 얼마나 가볍게 써왔는지, 그리고 정작 자기 진영이 의혹의 당사자가 되는 순간 어떤 방식으로 빠져나가려 하는지 그 민낯이 함께 드러나는 사건입니다. 채용이 공정했는지 아닌지는 수사와 절차로 가릴 문제입니다. 다만 공공기관인 국립대의 전임교원 채용 문서가 지침상 연구 보존 대상인데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는 주장. 그로 인해 고발이 이뤄지고 결국 강제 수사까지 들어갔다는 흐름 자체가 이미 사회적 경고음입니다. 공정을 내세웠던 쪽이든 아니든 이런 사건에서는 누구나 같은 잣대로 조사받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가 무너졌던 지점이 바로 그 누구나였기 때문에 더 민감해지는 겁니다. 유승민 딸 유담의 2명 특혜 의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됐고 그 뒤로도 의혹의 핵심은 하나로 모였습니다. 채용의 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됐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입증할 기록이 남아있는지입니다. 특히 채용을 4번이나 진행했는데 조건에 맞는 지원자가 없어 채용하지 못했다는 설명이 있던 상황에서 특정 시점에 채용이 성사됐다는 대목은 당연히 의문을 낳습니다. 의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면 의문을 해소할 방법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공정성은 해명이 아니라 증명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경찰이 자료를 확보하고 압수수색 영장에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는 대목은 바로 그 증명의 문턱을 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에서 유승민이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문제를 끌어들여 총리 제안 이야기를 꺼낸 흐름은 더 노골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재명 대통령도 자신도 총리직을 제안한 적이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그럼 남는 건 유승민의 주장 방식입니다. 유승민은 전화와 문자가 왔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은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식으로 말해놓고 동시에 총리 제안이라는 결론은 단정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실제로 제안을 받았는지 전달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어떤 맥락에서 말했는지 확인해야 할 최소한의 절차가 있는데 그걸 건너뛰고 결론부터 던졌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발언의 무게를 생각하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본인이 나서서 확인해보니 이재명 당시 대표의 뜻이 맞다고 거듭 말했다는 식으로까지 말했으면 더더욱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김민석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대선을 도와달라는 취지로 연락한 것과 총리직 제안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설명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유승민의 발언은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시점이 절묘합니다. 유담 채용을 둘러싼 의혹이 강제 수사로 들어가고 대학 압수수색까지 진행되자마자 본인이 정치적으로 유리한 프레임을 먼저 던져서 화살의 방향을 돌리려 했다는 의심을 사기 쉬운 구조입니다. 본인이 억울하다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절차적 공정성으로 반박하면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끌어들였는지 그 이유가 자꾸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 대목이 왜 불쾌하냐고요? 한국 사회는 이미 공정이라는 말을 정치적 흉기로 써서 한 가족을 난도질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녀 문제로 겪었던 과정은 수사기관의 잣대와 언론의 잣대가 어떻게 한쪽으로만 칼날을 세울 수 있는지 보여준 사건으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유승민, 한동훈, 나경원 자녀 문제를 신명으로 거론하며 내 딸과 아들에게 적용했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자고 한 것도 그 기준의 불평등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을 겁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거칠고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만드는 건 신명 거론이 아니라 그 신명들 앞에서 작동하지 않았던 수사와 취재의 공백입니다. 유승민을 비롯해 국힘당 정치인들이 과거의 공정을 말하며 타인을 몰아붙였던 방식과 지금 본인 쪽 의혹 앞에서 보이는 태도가 다르다면 그건 정치를 넘어 윤리의 문제입니다.
의혹은 의혹대로 조사하면 됩니다.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소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공정이라는 구호를 앞세워 압수수색과 수사 확대를 요구해놓고 지금은 본인 쪽 일이 되자 갑자기 정치적 의도니 프레임이니 하면서 빠져나가려 한다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공정은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보호막이 아닙니다. 남에게 들이대던 칼날이 나에게도 똑같이 향할 때 그걸 감내하는 게 공정입니다. 유승민의 총리 제안 발언은 그래서 더 비겁하게 들립니다. 수사가 시작되니 공격 프레임을 바깥으로 던져서 본인에게 쏠린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보려 했다는 의심을 자처합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제안한 적 없다고 말한 순간 유승민의 발언은 사실관계에서 흔들립니다. 그러면 사과하거나 정정하는 게 정상입니다. 최소한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말이었고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는 식의 태도라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움직임 대신 여전히 모호한 말로 정치적 여지를 남기면 국민은 그걸 공정이 아니라 면피라고 판단합니다. 이번 인천대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담이 실제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는 결론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단정하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혹이 제기된 방식, 기록관리 문제가 함께 거론된 방식, 그리고 경찰이 강제 수사로 확인에 들어간 방식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태도는 둘 중 하나입니다. 첫째, 철저하게 조사해달라고 요구하는 태도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 신뢰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학계 전체의 신뢰와 청년 세대의 기획 구조로 번집니다. 둘째, 조사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공개적으로 협조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정치인의 자녀 문제가 되는 순간 사건은 자꾸 정치 싸움으로 변질됩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 엄정한 절차를 요구하고 수사기관의 형평성을 요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승민이 보인 움직임은 그 반대처럼 일치입니다. 수사에는 응하겠다는 말보다 갑자기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를 걸고 넘어지며 논점을 흐리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똑같은 잣대입니다. 수사기관도, 언론도, 정치권도 특정 진영의 사람에게만 가혹한 기준을 적용해왔다는 불신을 스스로 키워왔습니다. 그래서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이 공격적으로 들리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럼 저 사람들은 왜 조용했느냐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누구의 자녀는 집 앞까지 기자가 몰려가고 누구의 자녀는 의혹이 반복돼도 취재가 흐지부지 끝나고 누구의 자녀는 압수수색이 단박에 이루어지고 누구의 자녀는 확인 중이라는 말만 돌다가 사라지는 장면을 국민이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불균형이 쌓인 결과가 지금입니다. 이제는 누가 어느 당에 있든 어느 진영의 사람과 가까웠든 같은 의혹이면 같은 수사 강도로 가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정치인이 이런 사건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유승민이 정말로 공정의 정치인을 자처해왔다면 이번 사건에서 먼저 해야 할 말은 간단합니다. 이제 수사기관과 언론이 해야 할 일도 분명합니다. 조국 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한 그 기준이라는 요구가 과격하게 들리더라도 본질은 단순합니다. 적용의 일관성입니다. 어느 편의 자녀든 의혹이 있으면 같은 밀도로 취재하고 같은 강도로 수사하고 같은 속도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래야 공정이라는 단어가 다시 의미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정은 계속 선동의 단어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선동은 결국 사회 전체를 갉아먹습니다. 유승민이 지금 해야 할 선택은 하나입니다. 정치적 공격으로 시선을 돌리는 게 아니라 원칙으로 승부하는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부인으로 사실관계가 흔들린 총리 제안 발언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수사에 협조하고 자료와 절차로 의혹을 해소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형평성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요구는 내 사건은 봐달라가 아니라 모든 사건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라여야 합니다. 공정이라는 말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게 마지막 남는 길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영상 제작에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논평, 정치보감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